이번 주에 도쿄 출장이 잡혔습니다. 이지혁이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엔 제가 자리를 비우니 결제 라인만 미리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직원들은 익숙한 듯 네, 대표님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 한쪽에서 지역을 바라보던 차철민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찰나였어요. 하지만 철민의 표정에는 이상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죠. 아닌데. 철민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알아채는 말투와 숨의 미세한 흔들림. 지역은 평소처럼 보였지만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지역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역이 고개를 들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차철민이었어요. 철민은 들어오자마자 문을 거의 소리도 안 나게 닫았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대표님, 잠깐 괜찮으세요? 지역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철민은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일 때문에 일본 가시는 거 아니시죠? 그 순간 지역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몇 초 말이 사라진 공간이 생겼죠. 철민은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먼저 고개를 떨어뜨리며 숨을 짧게 웃어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철민 씨는 진짜 감이 빠르네. 감탄처럼 들렸지만 그 말 끝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들킬 줄 몰랐거든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철민은 역시 달랐습니다. 지역은 잠깐 망설이다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직원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 철민은 대답 대신 지역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길게 숨을 내쉬고 결국 고백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고 오려고요. 괜히 회사 분위기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내가 없는 동안 부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입술이 떨린 것 같기도 했어요. 철민은 짧게, 아주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민이 사무실을 나가려다 문고리를 잡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내뱉었어요. 고비네 그래도 대표님은 버텨요. 그 말은 지역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이미 책상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 정도로 창백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것 같았죠. 형광등의 차가운 빛만 눈에 들어왔고 의사가 내민 검사 동의서의 글자들은 어지럽게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3일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에 지역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병원을 나선 지역은 주차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핏기가 사라졌을까? 이제 막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도 안정 궤도에 올랐고 지은호와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불확실해졌다는 사실 앞에서 지역은 결심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평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면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이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어요. 지역아, 오늘도 일찍 나가니? 지역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할 일 좀 많아서요. 밥을 먹는 척하면서 지역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아, 참. 이번 주에 도쿄 출장 가요. 2박 3일 정도. 아버지 이상철이 신문을 내리며 눈을 치켜들었습니다. 갑자기 지역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고쳤어요. 거래처 미팅이 급하게 잡혔어요. 동생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다녀와.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혁은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지혁은 평소와 같은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무실도 사람들도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목도리가 들려 있었죠. 지은호의 목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표님, 이거 지난번에 빌려주신 거 돌려드리려고요. 지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은호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거기 두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일부러 만든 목소리였죠. 지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는데도 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지은호를 밀어내고 있었죠. 자신의 병이 지은호의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려는 비겁한 배려였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그리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지혁은 잠깐 무너졌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도 지혁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순 없어. 그날 저녁 지혁은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겼습니다. 입원할 준비였죠. 거울 앞에 선 지혁은 자신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더 창백해진 얼굴, 눈 밑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치료 방법이 없다면, 만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 병원에 도착한 지혁은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하얀 복도를 걸었어요. 소독약 냄새, 낮게 울리는 기계음, 낯선 침대.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지혁은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날 부산에서는 우진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은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진아,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호야, 나 몸이 좀 이상해. 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가 어떡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은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부산행표를 끊고 역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자 우진은 소파에 웅크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우진아. 은호는 우진에게 달려가 이마를 짚었어요. 열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야 돼. 응급실로 실려 들어간 우진을 보며 은호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간을 견뎠죠.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시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고 말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간 이식 이후 생체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거부 반응이 진행 중이고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부 반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우진은 병실로 옮겨졌고 링거를 맞은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우진의 목소리는 부서지듯 떨렸어요. 내가 나를 위해 그 큰 걸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호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진을 위한 말이면서 사실은 은호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무서웠거든요. 혹시라도 우진이 잘못될까 봐요. 그날 밤 은호는 병실 의자에 앉아 우진의 숨을 세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조용히 방을 채웠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들을수록 지역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지역의 차가운 눈빛. 전화하고 싶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고 싶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도쿄 출장이라고 했고 그때 은호를 너무 차갑게 밀어냈으니까요. 은호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지역의 병원에서는 첫날부터 검사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CT, MRI, 심전도, 반복되는 체열과 체크.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더 힘든 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은 링거를 끌고 복도로 나섰고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병원 옥상이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역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은 잘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 그런데도 하늘은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역은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를 그대로 마주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지역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터져나왔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지역은 난간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죠. 돈도 능력도 노력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게 생명이라는 사실 앞에서 지역은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얼굴, 지은호. 목도리를 돌려주던 따뜻한 눈빛. 자신이 차갑게 밀어냈을 때 상처받은 표정. 지역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지금의 자신이 지은호에게 짐이 되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불안한 숨소리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결국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 시각 박진석의 저택은 다른 긴장으로 끓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영날을 위한 축하 파티를 준비하며 집안을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완벽해야 해라는 말이 입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고성이에게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어요. 고성이는 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오늘 저녁에 영나 축하 파티야. 가족이 다 모여야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성재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거길 갈 것 같으세요? 전 참석 안 합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성재야, 내가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려면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협박이었습니다. 성재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성재의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성재는 박진석을 찾아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저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고성희의 거짓을 견딜 수 없어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사직서를 집어들었다가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박진석은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말했어요. 넌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남아야 합니까? 아버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할 만큼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알고도 속아주는 게 감동적일 때가 있지. 그 말에 성재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역겨웠어요. 박진석이 정말 용서하려는 건지 아니면 더 큰 판을 짜는 건지 성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이, 이 가족이 숨막히게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저녁 식사는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화려한 식탁, 와인잔, 웃는 얼굴.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고성희는 성재의 표정을 살피며 끊임없이 불안을 삼켰고 박진석은 고성희의 미소를 보며 속으로 냉소했고 성재는 억지로 음식을 삼키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성재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성재는 서랍에서 소주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술이 목을 태웠고 성재의 머릿속에는 수빈이 떠올랐어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나의 작업실에서는 또 다른 이별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지환의 근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지환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평소처럼 말이 적은 얼굴. 그러나 오늘은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영나가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네. 지환은 짧게 대답했어요. 응.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믿었죠. 지환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영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고마웠어.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어. 지환이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영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환도 돌아서고 싶었지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영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그 시각 박진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은호의 정보가 담긴 서류도 있었어요. 사진, 주소, 경력, 그리고 간 이식과 관련된 기록까지. 박진석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됐군. 그날 밤 박진석은 일부러 그 서류를 자신의 방 탁자 위 아주 눈에 띄는 곳에 올려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고 잠시 뒤 고성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으며 한숨을 쉬다가 탁자 위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호의 사진. 그리고 그 아래 간 이식 기록.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가운을 걸치고 나왔고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박진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보고 있어? 고성희는 눈에 공포를 가득 담고 박진석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박진석은 천천히 다가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지.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간 이식 사실을 왜 숨겼어?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박진석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기증자가 누구야? 고성희는 벽까지 밀렸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익명 기증이에요. 그냥 우연히 매칭된 거예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비웃듯 말했죠. 익명 기증이 그렇게 빨리 매칭이 돼. 운이 좋았네. 고성희는 살려달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아주 잔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낼 때는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였어요. 박진석은 서류를 다시 탁자 위에 올려두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구나. 그리고 다시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박진석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 다 알고 있다. 그 시각 병원의 지역은 긴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가끔 들렸죠. 지역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모두가 평온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무너지고 있었어요. 은호는 우진을 붙잡고 버티고 있고 지역은 자신의 심장과 싸우고 있고 영란은 이별을 삼키고 있고
성재는 결심을 굳히고 있고 박진석은 칼을 갈고 있고 고성희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들이 한꺼번에 터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역의 검사 결과, 우진의 상태, 그리고 박진석이 왜 지은호의 서류를 일부러 고성희 눈앞에 던졌는지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큰 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